나 궁금한 거 있는데 여러분 플래너 많이 써요? 스터디 플래너 같은 거? 안 써요? 써요? 오, 그러면 플래너 쓰는 것 중에서 뭐 제일 유용하게 쓴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아니야? 그냥 나는 주어진 시스템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니, 내가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만을 위한 당연히 무료 배포로 제가 그냥 나의 수고비는 그냥 여러분들이 날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만들려고 하는데 잘 만들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민욱이 써요? 어떤 점이 왜 쓰는 거야? 하루 일과를 보려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주간 뭐 그런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일정을 조절할지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냥 써놓고 안 까먹어요. 아, 막 오늘 할 일, 투두 리스트 막 이런 거? 오, 그러면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승열이는 써요? 안 써요? 왜 안 써? 난 그냥 그날 하루하루를 열심히 해야 된다. 내일은 없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거. 그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것도 물어봐야지. 플래너를 이제 투두 리스트에 쓰잖아. 오늘은 이런 거 해야겠다. 그러면은 너네는 시간 순으로 뭐 6시부터 7시까지는 뭐 하고 8시부터 9시까지는 뭐 하고 이렇게 써요? 아니면 그냥 리스트만 딱 리스트업을 해놓고 OX 체크만 해요? 그런 정도 아니야? 그냥 뭐 할지만 써. 아, 뭐 할지만 써요? 시간을 안 써. 오, 그렇구나. 시간 써요? 시간 써요? 어떤 식으로? 오늘 한 2시간 해야지 이렇게 아니면 8시부터 10시까지 해야지 이렇게 그냥 리스트에 쭉 써놓고 시간 될 때마다 시간을 재서요. 오, 그렇구나. 공부한 총 시간을 더해서 합계를 써나요? 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6시간 뭐 한 5시간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잘 반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멋진 플래너를 선물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진도는 어딜 나갈 것이냐 108페이지를 나갈 건데요. 대망의 역학 시스템이 시작이 되었다. 일단 완자에서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사실 뭐 속도랑 속력, 뭐 가속도 이런 거는 통합과학에서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요. 중학과학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를 기본기가 없으면은 역학 시스템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체 운동을 먼저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운동은 운동의 표현인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동 거리하고 변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제가 요거 할 때 방학 때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느냐 스칼라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벡터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존재하는 물리량 근데 벡터는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함께 고려하는 물리량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노는 점이 보여요? 여기 이렇게 딱 한 칸짜리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위에 있는 대각선 위에 있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런 방향 표시 없이 A, B 라고만 이렇게 쓰면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스칼라 값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 B나 B, A나 어쨌든 길이 똑같으니까 같은 거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A, B라고 하면서 이 위에다가 화살표를 그었어.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출발점을 A로 하겠다. B로 가는 도착점으로 하는 그러면 이런 거는 방향이 있으니까 벡터인 거예요. 그래서 A랑 B가 이렇게 가는 거랑 B에서 A로 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호를 반대 방향으로 써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호를 써주던가 그래야지 맞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스칼라에 많이 포함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속력 그리고 벡터에 포함되는 것이 속도다. 그래서 항상 벡터를 쓸 때에는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가속도도 벡터 그리고 힘이라는 것도 벡터에 들어가는 물리량이죠. 그럼 스칼라라는 거는 이동거리가 대표적인 예시다. 속력과 이동거리 이런 거 얘기하시면 되고요. 혹은 뭐 운동의 표현에 나오지 않지만 질량이라든지 혹은 무게라든지 아니면 뭐 밀도 이런 거는 방향이 없으니까 스칼라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동거리와 변이를 비교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모두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딱 끊어서 읽으면 되죠. 변한다. 위치가 이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변이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 쉽도록 다시 정리를 드리면요. 출발점부터 도착 지점까지를 직선거리로 이은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A 점에서부터 B 점까지 이동을 하는데 한 번도 방향을 안 바꿨어. 한 번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쭉 직선 거리를 달렸어요. 그러면은 A에서 B점을 이은 요것도 이동거리 자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변이,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A에서부터 B지점까지 도착 지점 딱 변했죠. 거기까지 직선거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동거리랑 변이 값이 똑같아. 그냥 A에서 B까지 쭉 간 거야. 근데 어떤 경우에는 A에서 B로 가는데 얘가 이렇게 계속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A, B점을 그대로 그냥 출발 도착 지점 딱 직선 거리로 이은 건 요건데 A, B가 요 물체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 트랙 하나하나를 다 밟았잖아. 그러면 이때는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동 거리가 빨간색으로 표현된 요 변이보다 더 길이가 긴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A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쭉 돌아가지고 다시 A 지점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이 원형의 둘레, 이거 자체는 이동 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동 거리는 이 원의 둘레가 됐는데 변이의 입장에서 보면요. A점에서 출발해서 A점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위치가 변하지 않았죠. 처음 순간과 마지막 순간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변이가 그냥 0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런 위치가 변하지 않은 거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이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을 때 많이 거의 나오죠. 그래서 이 방향이 변하지 않을 때 이 순간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 이동거리와 변이가 거의 대부분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혼용해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동거리와 변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빠르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물체가 운동하는데 걔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표현을 한대. 그래서 첫 번째가 속력이죠. 근데 속력이라고 하는 건 제가 스칼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달리는지 방향은 고려 안 해. 그 크기만 고려를 할 거래. 그래서 요거 이동 거리로 표현을 할 건데 속력의 정의가 어떻게 가느냐? 아니 시간당 이동 거리라는 얘기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거 말씀드렸나요? 단위 땡땡당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요거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쓴다 했어? 단위 어쩌고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분모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 결론 부분을 분자로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라고 하는 속력의 정의를 내가 공식화를 해보면 시간 분의 이동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이동을 했느냐 요거에 관련된 거니까 빠르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요것의 단위를 어떻게 쓰느냐?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단위를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빠르기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다. 속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속력과 다변점은 무엇이냐? 얘는 빠르게다가 방향까지 함께 포함된 값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속도의 정의는 뭐냐면요, 단위 시간 동안 똑같이 이동을 하는데 대신에 얘는 어떻게 위치가 변화했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어요? 공식을 시간 분의 변위인 거죠. 근데 어쨌든 변위도 직선 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거리를 표현하는 단위를 사용해서 똑같이 이렇게 속도 단위를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맞나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무엇을 얘기를 할 것이냐?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속도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 가자가 더할까죠? 더할까라는 한자잖아. 그러니까는 가속도라는 것은 얼마나 속도가 더해지느냐, 말 그대로 그거거든. 근데 요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조금 정의를 하자면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속도가 변하느냐 요거죠. 속도가 얼마나 변하냐 요거니까 가속도로 어떻게 공식을 쓰면 되느냐?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 그럼 요거 변화량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삼각형 그려가지고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제가 요거 변화량이라는 값 안전 시스템 할 때 엄청 많이 했는데 처음에서 나중 빼는 거야?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야?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죠. 오늘 녹화하니까 갑자기 대답하네. 저번 주에 잘했잖아. 내가 잘했잖아. 아무튼 그래서 시간 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하면 그러면 가속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단위는 어떻게 쓰느냐? 속도를 또 시간을 나눈 거니까 번분수지. 그래서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가장 많이 표현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도와 가속도가 둘 다 방향이 있는 벡터 값이니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속도랑 가속도의 방향이
동일할 경우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돼? 운동이 빨라지죠. 근데 만약에 속도랑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야. 플러스와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네가 느려진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중학교 때 이거 다 한 거 기억나시죠? 저는 기억이 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8페이지의 내용을 다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 녹화하는 거 뭐 어디에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출석을 했으니까 저 어제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한 친구들이 책에 없는 내용을 내가 막 필기를 하니까는 그거를 막 필기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판서 내용 기록하려고 녹화하는 거지 뭔가 돌려보고 이런 거 아니니까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뭔가 이제 삼각대로 이제 내가 딱 삼각대 꺼내잖아? 그러면 애들이 되게 긴장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좀 사람이 이제 좀 많이 인원이 차가지고 이 카메라 앞에 막 앉았어. 자기 뒤통수 보이냐고 막 물어보던데 막. 저 여기 앉아도 되냐?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 저는 그 판성하는 것만 잘라가지고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상한 개소리 해도 다 안 들어가. 다 그냥 잘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 내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건데 힘은 대부분 폴스여서 F라고 사용을 하죠. 아니 그 알파벳을. 힘이라는 거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물체의 모양이나 혹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죠. 이게 힘의 정의죠. 그래서 우리가 막 뭔가 이제 슬라임 같은 거 이렇게 힘 주면 애가 뭐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모양이 변하는 거는 거의 안 써요. 뭐 충돌한다고 해서 얘들 깨지고 이런 거 절대 안 나오잖아.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 라는 것을 이제 통합과학에서 다룰 건데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는 거 이거 사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가속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오는 게 요거죠. 뉴턴의 운동 법칙. 책에는 가속도 법칙만 나와 있지만 저희 어차피 안전 시스템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전부 다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관성 법칙이었죠. 요거는 안전 시스템을 할 때 나온다. 그래서 그냥 정의만 간단히 쓴다면 물체는 힘을 받지 않으면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었는데 힘 작용 안 하면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관성을 설명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봐야 할 가속도 법칙이죠. 그래서 요거 별표 쳐주시면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만약에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경우 힘이 작용하면 힘을
안 한 거를 한번 정리했으니까 작용한 거 정의해야 되죠. 가속도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변하는데, 그때 그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거운 애들은 더 움직이기가 힘들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 줄로 정의를 하자면 F는 MA 이렇게 쓴다는 말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내가 어떤 힘을 가하면 질량이 반비례해서 가속도가 발생한다. 엑셀레이트, 밟는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 세 번째 공식은 무엇이냐?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란 무엇이냐?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어. 그러면 그 물체도 나한테 힘을 가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주어와 목적어가 반대되는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거를 표현하면 A가 B를 밀면 B도 A를 미는데 그때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 요것도 안전 시스템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만류인력을 설명을 할 때 요거 하나 쓰겠습니다. 요거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가속도 법칙이다. 그럼 5번부터는 이제 어떤 것을 쓸 거냐면요. 지금 여기서 운동 상태가 변화한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또 뭘 해줘야겠어. 여러 가지 운동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운동의 종류가 총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거는 이미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죠. 첫 번째, 등속. 그러니까 빠르기가 똑같다. 그 다음에 직선이라는 거는 방향도 똑같다. 라는 것을 표현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등속 직선 운동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내려지느냐. 속도가 일정한 운동. 방향과 빠르기가 모두 일정한 거. 혹은 이 속도라는 값을 나누어서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 속력과 방향 모두 일정한 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가속도 법칙과 연결 지어서 속력과 방향이 뭐 똑같아. 그 얘기는 결국 가속도가 0이라는 거죠. 가속도가 없는 운동이지. 그러면 F는 MA에 내가 대입을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이 가속도가 0이 되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작용하는 힘이 없는 운동이죠. 힘을 받지 않았을 때, 힘을 받지 않을 때 하는 운동이다 라는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책에 없으니 써놓으세요. 힘을 받지 않을 때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가속도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요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요거 얘기해야 되죠. 참고. 운동에서의 그래프는 총 3가지를 나타내게 되는데, 첫 번째, 이동 거리를 y축으로 해서 시간으로 하는 경우. 두 번째,
속력하고 혹은 속도와 시간을 연결지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 세 번째, 가속도하고 시간을 x축, y축으로 해서 쓰는 경우. 이 앞에 게 y축이고 여기가 x축이잖아. 그러면 제가 그래프 그릴 때 항상 무엇을 체크하라고 했냐면 기울기가 어떤 의미가 있니? 요거랑 두 번째, 그래프 아래의 넓이 혹은 면적이라는 게 의미가 있니? 제가 이걸 보라고 했었죠. 맞나요? 그러면 기울기는 x축 분의 y축이야. 맞죠? 넓이는 x 곱하기 y 아니야? 그럼 예를 들면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속력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잘 안 보이구나. 눈이 안 좋아서. 앞에 앉아. 머리 때문에. 아, 머리 때문에. 머리에 커튼 같아요, 이렇게. 걷었는데. 아니, 나는 이게 앞머리가 있을 때 내가 이게 원래 가르마가 여기거든요. 근데 내가 가르마를 30년째 여기에 타니까 약간 견인 탈모가 왔어. 그거 알아요? 그 머리가 길면은 남자애들 똑같을 걸 아마? 머리를 계속 한쪽 가르마로만 타면은 거기가 이렇게 두피가 늘어나가지고 되게 수치 없는 것처럼 탈모가 약간 와요. 그래가지고 미용실에 가면 항상 가르마 반대로 타라고 맨날 가르마를 다르게 타야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가르마를 바꾸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이쪽으로 가르마를 타니까는 앞머리를 자르면 이렇게 갈라져. 여기가 이렇게 깻잎으로. 게다가 내가 여기에 가마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나도 무의식 중에 앞머리가 불편하니까 내가 고개를 항상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몸이 비대칭이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앞머리를 없앴거든요. 그리고 여름 되면 제가 엄청 직모양, 완전 심한 직모여가지고 여름에 되면은 왜 딱 붙어요, 이렇게 머리가. 아무리 드라이를 해서 나와도 비가 내리면은 머리가 그냥 이렇게 돼. 샤프심처럼 축 내려와. 그래서 너무 짜증나가지고 지금 없앴거든요, 앞머리를. 근데 남자애들이 그렇다는데 앞머리를 잘랐다는 걸 이해를 못한다는데. 앞머리는 원래 항상 있는 거고 자르면은 여기를 없애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아니에요? 앞머리에 대한 논란이 있던데. 그거 뭔지 알아요? 앞머리 논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원래 앞머리가 없잖아, 이렇게. 뭔가 볼륨 같아. 앞머리가 없잖아, 이렇게. 나 오늘 앞머리 자르고 왔어. 그러면은 앞머리 이렇게 내리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남자애들은 원래 앞머리가 있잖아. 이렇게 앞머리가 있잖아. 그러면 얘네는 앞머리를 자른다는 얘기는 앞머리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라는데. 아니에요? 네, 호응이 없네요. 네. 나 너무 왕따시키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아무리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다고 해도 끄덕끄덕이라도 해주면 좋잖아. 네, 아무튼 수업하겠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구나. 넓이 얘기해볼게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거리 곱하기 시간이라는 것이 넓이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의미 있어요? 이거는 물리에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나는 속력만 보는 거지. 그렇죠? 똑같은 원리로 계속 얘기를 해보면요. 속력 시간 그래프는 시간분의 속력이니까 시간분의 속도니까 결국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속력 시간에서는 넓이라는 게 이 두 개의 물리량을 곱하는 거니까 얘네가 이동거리 혹은 변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속도 그래프에서는. 그러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속력 혹은 속도라는 것을 정의하는 게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 그려볼게요. 가속도 그래프 그릴 필요 없죠. 어차피 0이니까. 요거 써주시면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얘는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죠. 뭐 왜겠어? 기울기가 속력인데 속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일정한 1차 함수로 나타난다 이거죠. 기울기가 속력이잖아. 속력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속도라는 거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처음 속도 그대로 이렇게 일정한 거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어떤 운동에 대해서 이동거리 내가 설정하고 싶어. 이동거리를 내가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러면 뭘 하면 돼요? 이 아래에 있는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가지고 얼마큼 내가 이동을 했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운동인 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는 또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 여기에 또 똑같이 이름에 나와 있죠. 얘네가 어떠한 운동인지. 등가속도 직선이니까 어떤 거예요? 방향이 계속 일정한 거. 그러면 계속 빠르기만 달라지는 그런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정의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가속도 법칙에 따라서 어떤 걸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일단 가속도 0이 아니야. 그리고 그 값이 계속 일정하대요. 그리고 F는 ma라고 하는 공식을 내가 관련 지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내가 통합과학에서 모양이 변하는 그런 거 안 나온다 했잖아. 그러면 계속 질량이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힘하고 가속도가 비례관계죠. 근데 가속도가 일정하대.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얘네가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일정한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네가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물체의 운동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 세 개 그려서 시간하고 이 X축은 다 시간이야. Y축은 이동 거리 그리고 속도 그리고 가속도 내용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지금 제일 쉬운 게 누구야? 가속도 시간 그래프죠?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일정하게 0이 아닌 어떤 숫자로 그려주면 아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구나 라고 해서 여기에 가속도 A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속도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속도 그래프는 기울기가 일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가속도를 담당하는 값이잖아. 그래서 얘네가 기울기가 일정한 1차 함수로 그려줘야겠죠. 이거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처음 속도가 있도록. 그럼 여기 처음 속도 V0 y절편에 딱 있고 가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동거리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점점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려줘야 되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점점 어때야 돼요? 기울기 자체가 점점 증가해야 되니까, 속도가 증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그때 제가 막 암기하라고 시켰던 등간속도 운동 공식 세 가지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나중 속도를 나타내는 공식이었죠. 그래서 나중 속도 어떻게 구했느냐? 처음 속도 더하기 AT.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동거리 S는 V0T 더하기 2분의 1의 AT의 제곱. 그 다음에 1번, 2번 식을 짬뽕해서 이 AS는 V제곱의 V0의 제곱을 뺀 값을 표현을 했었다. 요거죠. 그럼 이거 증명 어떻게 했었어요? 이 세 개의 증명. 증명은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용해서 얘기했었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안녕. 처음 속도가 y절편인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공식이었던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는 거다. 요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나중 속도가 어디죠? 뭐 한 이쯤이 t초일 때, 그때 나중 속도가 여기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나중 속도 v라고 하는 것은 y값 자체를 우리가 구하는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중 속도는 여기를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이 길이를 재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길이. 이 길이가 v0인 거예요. 아, v죠, v. 뭐라는 거야? 나중 속도 v죠. 그러면은 이 길이를 구할 때는 여기에 있는 v0를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y값을 구해줘야 돼. y값의 변화량이잖아. 그러면 이 t초 동안 y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서 기울기라는 게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여기 있는 이 델타 x는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랑 똑같잖아. 이 길이랑 델타 x가 똑같으니까 얘는 시간 분의 델타 y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라 하는 것은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결국 어떤 값이 되는 거예요? y값의 변화량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 속도 v는
처음 속도에다가 V인데 왜 자꾸 이렇게 쓰지? 처음 속도 V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여기 내가 V라고 써 제로라고 썼는데 여기 그냥 V죠. 미안. 왜 썼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가보겠습니다. 요거 이동거리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이동거리는 속도 시간에서 그래프 아래 넓이 2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사다리꼴의 그 넓이를 구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여기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거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그쵸?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 들었죠? 요 사다리꼴은 사각형 더하기 삼각형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사각형은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V 제로 T로 가겠죠. 그 다음에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써주고 그 다음에 델타 X 곱하기 델타 Y가 될 텐데 우리가 이미 여기에서 첫 번째에서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이미 설명을 했고 여기서 델타 Y가 AT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V0T 더하기 2분의 1의 AT의 제곱이 됐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공식은 증명을 한다면 그래프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식은 그냥 1번하고 2번을 짬뽕을 하는데 시간이라는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막 이제 뭐 합차고 있어 이랬잖아요. 뭐 제곱하고 요거는 증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수 계산이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었냐면 어떤 식으로 이걸 바라봤냐면 요거는 그냥 말로만 할게요. 속도 그리고 처음 속도 등등등 나와 있는 거 속도랑 시간이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식은 이 그래프를 어떻게 관점을 해석한다고 했어요? 속도라는 게 지금 y 값에 있고 시간이라는 게 x 값에 있으니까 이 식은 사실은 y는 v0 더하기 ax 라는 식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수학적인 정말 수학적인 그 시각에서 보면 y 절편이 v0이면서 y 값에 대해서 x의 일차함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x 앞에 있는 게 기울기란 말이야. 그 기울기가 가속도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냥.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이동거리가 지금 y축에 있는 요 그래프를 따진다면 y는 v0의 x 더하기 2분의 1의 ax 제곱 이런 식이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x에 대한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다. y절편 없으니까 0에서부터 시작하겠죠. 이렇게 그림을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수학적인 해석이 나중에 여러분 미분을 배우면 나올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 왜 중요하냐? 등가속도 운동을 파에서 보면 우리가 중력 시스템에서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룬 것이죠. 그래서 사실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그 해석 이런 거 다 자유낙하 운동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110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다룬 거고요. 5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중력 시스템 나갈까요? 8시인데 벌써.